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밋밋했다. 네, 뭐 큰 변동은 없었고 재미도 없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 종목들이 모두 좀 어제 먹었던 걸 토해내는, 며칠 전 계속 올랐던 것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모든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가 있죠. 8시 한 40분 정도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20조에서 21조 사이가 대부분일 것 같다. 만약 20조 이하로 나면 쇼크로 보는 거죠, 오히려. 20에서 21조면 순간적으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걸 나타나는데 대기 자금이 너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15만 원을 목표로 해서 뚫고 그다음에 17만 원 정도에서 안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살짝 반도체 이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이후 넥스트 주자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반도체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열기가 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특별히 그 다음 주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실적 발표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실적 발표 등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새로운 넥스트 주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어제 넥스트 주자가 일단 얼굴을 내밀었죠. 현대차. 네. 현대차를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본다, 뭐 이런 뭐 우리 또 유튜브에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붙이는데 그 뒤에는 상당히 그 지배구조 개편이 되는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현대차 그룹은 너무 구조가 복잡해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한 이후에 뭔가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나는데 결국 핵심은 현대 모비스 주가가 오르면 좋은데 저는 모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갖지 않거든요. 네.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자. 차라리 저는 현대 오토에버하고 현대자동차 이 두 가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이후 넥스트 주자. 그러나 현대차가 늘 우리를 실망시켰죠. 네, 실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뭐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우주항공도 좀 소원해지는 로켓도 좀 하락하고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모습. 바이오가 어제 이제 올릭스를 중심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이는 게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차기 그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인텔이 1월 22일, 네, 인텔이 1월 22일. 다음에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우리 엔비디아가 2월 24일이에요. 2월 24일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때까지는 이번 발표 끝나고 반도체가 좀 소원해질 가능성. 마이크론이 3월 19일입니다. 마이크론이 3월 19일. 네, MU가 3월 19일이니까 뭐 인텔은 사실 저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엔비디아가 2월 24일인데 이때까지는 좀 시장이 좀 반도체가 좀 하락보다는 옆으로 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넥스트 주자를 잘 보자. 이게 핵심이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63, 나스닥은 플러스 0.47, S&P5는 마이너스 0.03. 오늘 나스닥이 좀 오르는 모습, 엔비디아나 이런 큰 종목들이 오르니까 지수는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박살이 나 있죠. 네, 미국 3대 지수 혼조다.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 서비스업은 호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1월 구인이 714만 6천 건, 1년 내 최저 예상을 하했습니다. 미국 12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54.4, 10개월 연속 확장 국면. 다음에 금과 은이 동반으로 조정세가 나타났고 차익 실현 속에 금리 인하 기대로 낙폭은 제한됐다. 트럼프가 상당히 혁신적인 조치를 내놓는데 미국 방산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을 허용 안 할 것이다. 이 돈 가지고 기술 개발이나 생산을 빨리빨리 하는데 쓰란 이야기죠. 트럼프 또 기관 투자자들에게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한다. 집값 억제에 나선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이게 사회주의 국가라고 봐요. 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화 되는 것 같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하는 게 큰 문제죠. 미국처럼 우리가 금과 옥조로 믿고 있던 민주주의는 없는 거죠. 네, 없는 모습. 방산,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국가가 이걸 관여할 일인가? 네. 트럼프 기관 투자자들 단독주택 매입도 금지.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전략들이 사실 트럼프의 그나마 30%대 후반의 인기를 그나마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 자사주하고 배당 지급을 금하니까 노키트 같은 건 지금 마이너스 4.9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인 구직 지수,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첫 번째 ADP 고용,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타났죠. 네. 실제는 4만 1000건, 12월 ADP니까 12월 어떻게 되는가. 예상은 4만 8천 건인데 4만 8천보다 나은 4만 1000건이 나왔죠. 전월 대비 2만 9천 명이 감소했다.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지만 지난달 감소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시장에 안동감을 주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다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음에 절투보고서가 나왔는데 11월 거죠. 절투보고서는 기업이 얼마나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행지표인데 구인 건수는 710만 건, 10월 740만 건 대비 감소했죠. 구인 건수가 5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뽑는 대신에 뽑는데 신중해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해고도 역시 줄어서 기업들이 현재 직원을 유지하려는 로우 하이어, 로우 파이어 전략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용도 많이 하지 않고 파이어도 많이 안 시킨다는 거죠. 또한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4% 상승, 지난달과 동일. 전년 대비 6.6% 상승, 지난달 6.3%에는 소폭 반등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튀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시장은 왜 환호했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주가가 오른 이유는 경기가 급락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고 고용이 과열되는 것들이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최적의 골디락스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네, 달러는 살짝 강세네요. 98.412 달러 지수. 원달러는 약세네 1448.7원. 엔화도 1567.74. 좀 약세네요. 지금 중국한테 두들겨 맞는데 일본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WTI는 1.5% 하락해서 56.22달러. 금도 빠졌죠. 0.7 많이 빠지는 않았으면 4,464달러. 은은 3.69% 하락해서 78.045달러. 80달러에서 좀 꺾이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어제는 많이 2bp씩 올랐는데 오늘은 2년짜리 3.470, 0.3bp, 10년짜리는 4.149, 4.2bp, 10년은 많이 빠지고 2년은 거의 뭐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파벳은 2.49% 상승, 322.16, AI 시장에서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알파벳은 올랐다. 실적이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알파벳을 추가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파벳은 400달러까지는 견디자. 네, 테슬라도 오늘 살짝 상승했는데 436달러. 엔비디아는 1.25% 상승 189달러. 오라클도 194달러. 오늘은 스타게이트 진영이 좀 올랐네요. 브로드컴도 0.78% 상승 346달러. 팔란티아가 2.23% 올랐네요. 183달러. 애플은 마이너스 0.21, 261달러. 마이크론이 오늘 좀 빠졌네요. 마이너스 1.25. 어제 그렇게 오르던데 좀 쉬었다 가야죠. 네. 인텔은 6.97. 오늘 인텔이 상승한 이유가 있었는데 인텔이 차세대 AI PC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네. 칩 메이커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전시에서 첨단 펜서레이크 프로세서를 탑재한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를 선보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차세대 AI 프로세서, PC에 맞는 프로세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인텔 가격을 올렸습니다. 제가 50달러까지 제 목표를 정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TSMC는 마이너스 2.35, 샌디스크는 플러스 거의 장 초반에는 확 하락했다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네, 샌디스크 어제 뭐 대단했죠. 추가로 사야 될 것 같다. 시총이 제가 봤을 때 500억 달러 근처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면 1000억 달러까지는 가보자. 이런 생각이죠.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라인릴리 3.57. 오늘 일라인릴리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일라인릴리가 벤티스 바이오라는 회사를 M&A를 했다는 거죠. 네, 이건 면역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를 했다. 그 전에 이제 님버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비만 차세대 경구용 치료제
면역질환 치료제. 그 전에는 에드버는 유전자 치료제, 노인성 시력상실 치료제, 그다음 모픽은 면역질환제죠. 네, 버브는 심혈관 유전자, 액티스는 방사능 의약품. 그래서 일라인릴리가 M&A를 하는 그 회사들의 내용을 보면 일라인릴리의 방향성이 확 나오죠. 비만약이 진화, 주로 경구용 치료제를 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제2의 성장 동료는 면역과 유전자 치료제, 모픽이라든지 버브라든지 에덴버러 같은 면역과 유전자 치료제, 다음 방사성 항암 치료제 액티브, 네, 액티스, 노바티스가 주도하는 방사성 리간드 항암 시장에서 포인트 바이오와 액티스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방사성 항암제 시장도 뚫고 가고 있다. 일라인들리가 글로벌 시장의 제약바이오는 탑티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M&A 방향성을 보면 향후에 뭐가 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노보노디스크가 네, WW 인터내셔널인가요? 네, 우리 같은 주비스 다이어처럼 다이어트 하는 회사가 유명한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경구용 FDA 3상이 끝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처방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 때문에 올랐다가 좋았는데 오늘도 살짝 올랐네요.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42 9만 달러를 지키고 있네요. 이더는 2.81% 하락 3,133달러. 뉴스케일 파워 플러스 0.1. 오클로 플러스 2.69. 오클로가 많이 치고 올라오는 100달러까지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죠. 네, 일단은 100달러까지는 기다리자.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네, 일단 마디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코이버는 0.98. 아이온키는 마이너스 0.89. 리게티 1.02. 오늘 로켓랩도 1.04 좀 하락을 했어요. 네, 1.04. 다음에 사이더스 페이스는 2.83. 네, 2.83. 오늘은 우주항공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2천을 샀네요. 삼성전자 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573억을 샀고, 네, 반면 선물 시장은 5,234억을 갖다 팔았습니다. 시장 자금 동향을 볼까요? 네, 89조까지 올라와 있네요. 89조. 신용장부는 27조인데 지금 모든 증권사 신용이 다 찼다는 거잖아요. 네, 다 찼다. 그래서 신용장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다 찼다. 거의 맥스까지 왔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터질 것이 아니죠. 너무 고객탁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기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5대 시중은행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그 정기예금이 900조, 939조, 뭐 거의 1000조 가까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주식으로 들어올 거냐. 거의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는데 추가로 들어올 게 있다면 주가는 올릴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그 퇴직연금이 한 400조 정도 퇴직연금에서 주식을 허용해 주는 거. 퇴직연금. 세 번째, 우리 연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거. 이렇게 하면 충분히 5천은 갈 수 있다. 방안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000포인트. 올해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네, 결론. 오늘 시장은 고용 관련 지표가 중심이었으나 커다란 변동성을 주지는 않는 밋밋한 하루였다. 밋밋한 하루였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네요. 오전 8시 40분에 그 정도 발표가 되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20조를 일단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건 못 넘기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20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받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17만원 수준이 목표 가격이다. 그렇죠. 어제 또 다른 특징은 현대차 그룹이죠. 그래서 오늘 삼성이 빠지면 현대차 그룹이 받아서 올라갈 것 같고 삼성이 또 올라가면 현대차는 살짝 조정받는 시속 게임을 현차와 삼성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올릭스가 가장 많이 상승했죠. 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황반성 치료제 올릭스 301A 파이프라인과 신규 비만 치료제 데이터를 공개하고 일라이닐리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일라이닐리의 비만 치료제 약을 애로를 했으니까 또 올릭스의 RNA 간섭, 네, ASI RNA죠. RNA가 아니라 네, 간섭 RNA를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RNA는 유전자 발현과 또 뭘 조절한다 그죠? 네, 유전자의 모습을 조절하는 게 RNA 기능이죠. DNA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RNA를 조절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죠. 네.
목표 시총 지금 3조를 통과했기 때문에 5조까지 올라올 것이다. 네. 오늘 우주항공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한국 증시에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월 초니까 미국부터 실적 발표로 다음 주로 확 넘어가는데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오늘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네. 한투가 한 분기에 1조를 번다. 작년 1년 동안 1조를 버는 거, 한투 증권이. 이런 소식이 들릴 정도로 증권주 한투, 키움, 미래에셋 증권주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모두 반도체에 눈이 돌아가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을 찾을 것 같다. 따라서 미래에셋 증권이나 한투 증권을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만약에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분은 네,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드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업들이나 기본 실적 조사를 해야죠. 뉴스 찾고 고수 유튜브들 보고 자기 종목을 분석한 유튜브들을 보고 실적을 체크해서 내가 버틸 것인지 팔아야 될 것인지 더 사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공부가 이번 주에 선행이 돼야 다음 주에 흔들리지 않고 실적 시즌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실적전 하락한 것도 일시적으로 돈이 다시 들어올 거다. 하지만 슬로우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목숨 걸고 쫓아가지는 말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른 실적 쪽으로 이동하는데 일단은 넥스트 주자로는 현대차 그룹이 보인다. 너무 복잡하긴 한데 또 믿음이 좀 없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을 증권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해드릴게요. 계속 뭘 사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미국에서는 샌디스크, 로켓넷, 그렇죠? 플래닛 랩스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많이 추천을 하죠. 국내에서는 뭘 사야 되느냐? 올릭스, D&D 파마텍,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좀 사는 것도 현대차를 어제부터 좀 추천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차 좀 괜찮아 보인다. 50만원, 45만원, 50만원. 뭐 이 정도도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 현대 오토에보도 추가로 좀 더 강하게 보인다.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 돈 버는 목요일, 대박나는 목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